19세기 말 사람들은 등불의 원료로 고래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석유가 채굴되기 시작했고 석유에서 증류해낸 등유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등유의 가격은 비싸서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등유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서 폭발 사고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록펠러는 정유소들을 인수하여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정제 과정을 표준화하여 안정적인 품질의 등유를 생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품질을 강조하기 위하여 회사 이름도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고 지었습니다. 등유를 뽑고 남은 찌꺼기들을 활용하여 석유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등유 가격은 대폭 떨어졌고 품질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등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록펠러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제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기업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제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조직 내부 및 외부와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조직도 기술도 프로세스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캐즘은 땅이나 얼음이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고비를 말합니다. 데이터 동네에는 세 가지 캐즘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는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어떻게 쌓을지 어렵습니다. 자산화 캐즘입니다. 둘째, 데이터는 대량으로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가치 창출 캐즘입니다. 셋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캐즘입니다. 기업들은 하나 이상의 캐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동네에 땅이 짝짝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땅이 여러 군데 갈라지는 것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은 데이터 캐즘 또는 데이터 퀘이크입니다. 데이터 지진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18년 729명의 비즈니스 리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의 변곡점이라는 보고서로 발간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애널리틱스가 프로세스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10% 정도만 달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공유되어야 합니다. 기업 내 공유는 21%, 생태계 공유는 15%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조직은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변곡점을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기술이든 경영 혁신 방법론이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이는 최적화 또는 탈바꿈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높입니다. 최적화는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더 잘하는 것입니다. 탈바꿈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최적화를 달성하면 데이터를 더 잘 사용하는 기업이 됩니다. 이러한 기업을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 또는 데이터 사비 컴퍼니라고 합니다. 탈바꿈 달성하면 데이터로 돈을 버는 기업이 됩니다. 이러한 기업을 데이터 컴퍼니 또는 데이터 프로덕트 컴퍼니라고 합니다. 최적화 과정은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DDI입니다. 탈바꿈 과정은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 DDBM입니다. 제임스 토빈은 경제학자로서 토빈의 Q로 유명합니다. 토빈의 Q는 시장 가치와 자산 가치의 비율입니다. 토빈의 Q가 1이면 자산을 처분하거나 비즈니스를 계속하거나 가치의 차이가 없습니다. 1보다 작으면 처분하는 것이 낫고 1보다 크면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그레이니는 데이터 기업의 가치를 토빈의 Q로 설명합니다. 일반 기업은 보통 Q가 1입니다. 기존 비즈니스에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Q는 2로 올라갑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기업 가치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주 산물로 삼는 비즈니스를 탈바꿈하면 Q는 3으로 올라갑니다. 데이터 기업의 가치는 3배가 됩니다. 모든 기업이 데이터 기업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기업들은 점점 더 데이터 엔터프라이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모빌리티 회사는 승객들의 위치 데이터를 상거래 회사에 팝니다. 카드 회사는 카드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케팅 서비스를 팝니다. OTT 사업자는 영상 시청 기록을 제조기업의 마케팅 기획사에 팝니다.
날씨 회사는 농부에게 팔던 날씨 정보를 가공하여 풍속 정보로 팝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는 본업에서 발생한 데이터로 돈을 법니다. 좀 더 진화하면 본업에서 버는 돈보다 데이터 비즈니스로 버는 돈이 더 많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데이터가 주산물이 되고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됩니다. 비즈니스의 주류는 데이터로 이동하고 본업은 데이터를 얻기 위한 활동이 됩니다. 데이터를 잘 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사회의 생산활동은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산 공정의 최적화가 중요했고 데이터는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는 시장의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는 데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제품은 고객이 주문할 때 이미 가까운 물류 창고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고 예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분석 정확도가 기업의 기회 수익과 물류 비용을 결정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는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2019년 이스라엘의 분석 기업 다이내믹 일드를 3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드라이브 스루 매장 회전율과 평균 단가를 높였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2019년 디지털 광고 비용으로 2,80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26% 정도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영상 인식과 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광고 개인화를 통해 클릭률을 4배 높였다고 합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의 비즈니스 성과는 매우 큽니다. 고객 분석을 적용한 경우를 분석한 맥킨지 보고서는 놀라운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고객 확보는 23배, 고객 유지는 6.5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익은 126%, 매출은 131%의 성과가 난다고 합니다. 고객 분석을 잘 적용하는 조직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객 분석을 조직 내부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둘째, 고객 분석을 고객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사용한다. 셋째, 고객 분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의 성과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둘째, 데이터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셋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넷째,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다섯째, 데이터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되기 위한 데이터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